자, 여기 복합운송인의 책임 체계에다가 별표 쳐주세요. 별표. 그래서 이 책임 체계를 알려면 이제 운송인의 책임 한도에 대한 개념을 같이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뭐냐? 이쪽으로 혹시 칠 수 있을까? 그래서 자, 운송인은 만약에 이제 물건을 싣고 내리는 뭐 계약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뭐 일단 쉬퍼라고 해볼게요. 쉬퍼와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느냐? 쉬퍼가 특정 물건을 이제 운송인한테 맡기고 그걸 도착지까지 운송을 안전하게 하는 책임을 누구한테? 운송인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운송 계약을 통해서. 자, 그렇게 할 때 쉬퍼는 이 물건의 명세에 대해서 전달을 하게 돼요. 물건의 명세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이 명세와 함께 뭐 수량이라던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누구에게? 운송인한테 전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운송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도착했을 때 이 물건과 일치하는 물건을 누구에게? 물건의 수화인에게 전달을 해야 할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물건이 뭐 2,000불짜리다라고 해볼게요. 이 물건이. 근데 이 2,000불짜리가 손해가 났어요. 전체가 다 소실됐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얼마를 물어줘야 돼요? 2,000불을 물어줘야 하겠죠. 2,000불을 물어줘야 할 텐데 운송인은 그러한 거에 대해서 특정하게 한도를 둔다는 거예요. 한도. 너가 물건을 2,000불짜리를 주더라도 나는 일정 한도만큼만을 보상하겠다라고 어디에? 운송계약에 기재를 해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운송인의 책임 한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BL에 정해진 대로 전달을 해줘야 하는 게 운송인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뭘 해줘야 한다? 손해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손해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일정한 한도를 두게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운송인의 책임 한도라는 건데 그럼 이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 한도를 보통 국제규칙에 근거해서 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국제규칙.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상운송이면은요, 해상운송이면은 헤이그 룰이라던가 함부르크 룰에서 정하는 책임 한도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정해지느냐? 가장 최초의 헤이그 룰에서는요, 물건 한 유닛당 뭐 100프랑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물건이 뭐 이거는 뭐 1,000프랑짜리야 라고 얘기를 해도 내 물건을 뭐 3개, 3박스를 실어놨다라고 해볼게요. 3박스를 실어놨을 때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박스당 1,000프랑씩 해서 3,000프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디에? 헤이그 룰에 한 유닛당 100프랑 이상을 주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해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운송인은 이 물건의 화주한테 300프랑만 보상을 해주게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운송인의 책임 한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운송이면 그 해상운송에 대해서 나오는 헤이그 규칙이라든가 함부르크 규칙이라든가 적용 가능한 국제 규칙에 의해서 일정 한도가 정해지게 되고 항공운송이라면은 뭐 바르샤바 조약 같은 거. 그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에는 뭐 CMI 조약 같이 그 운송 수단에 대해서도 그 운송 수단에 적용되는 국제규칙의 책임 한도에 따라서 그 한도가 천차만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물건이 해상에서 손실이 났을 때 아니면 항공 구간에서 손실이 났을 때 철도 구간에서 손실이 났을 때 만약에 헤이그 규칙에 따르면 100프랑 받을 거 이제 바르샤바로 따르게 되면은 뭐 한 3배 더 받을 수 있고 철도로 따르게 되면 5배 더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한도가 서로 구간마다 다른데 복합운송의 단일 책임은 누가 진다? 이 사람이 져요. 얘는 그러면 물건이 도착하고 봤는데 물건이 여기서 망가졌는데 여기서 망가졌지? 모른다. 그러면 대체 얼마를 배상해 줘야 하는 거지?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뭐다? 그래서 책임 체계가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물건이 항공에서 망가졌다, 해상에서 망가졌다, 철도에서 망가졌다 확인이 가능해요.
확인이 가능하면은 그 구간에서 적용 가능한 책임 한도를 적용하겠다. 이게 바로 뭐다? 이종 책임 체계다라는 거예요. 서로 구간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상에서 망가졌으면 100%, 항공에서 망가졌으면 그거 뭐 3배, 그리고 뭐 철도에서 망가졌으면 그거 5배. 뭐에 따라서 그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에 따라서 책임 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게 바로 이종 책임 체계 네트워크 라이어빌리티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품의 멸실 손상이 발생했는데 손해 구간이 뭐 판명되었으면 그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 협약이나 국내법에 따라서 책임 한도를 정하는 체계고요. 도착하고 보니까 망가졌는데 어디서 망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를 해놓는 거죠. 별도로 명시를 해놓고 그러면은 뭐 중간점 해가지고 요 정도 금액을 주겠다라고 정하는 방식보다 이종 책임 체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판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너무 복잡하고요. 이게 뭐 어디서 망가졌는지 알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사적인 좀 복잡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적용해 요거가 너무 복잡해. 단일로 가. 그래서 단일로 가게 되면은요. 뭐 여기서 100, 여기서 뭐 200, 여기서 300. 뭐 상관없고 어디서 망가지든 250. 이렇게 정해 놓는 방식이 뭐겠어요? 단일 책임 체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철도에서 망가졌다 해도 내가 300프랑 받을 수 있는 거 뭐 250프랑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뭐다? 바로 단일 책임 체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전 운송기관을 동일한 책임 체계에 따라서. 근데 요렇게도 가보고 요렇게도 가봤는데 얘는 판명이 귀찮아요. 근데 요걸로 가자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었다? 250프랑 300프랑 이라고 하면은 철도에서 망가진 화주가 어때요? 화나죠. 내가 만약에 저 위에 이종 책임 체계를 따라갔으면 300프랑 받을 거 너 때문에 250프랑밖에 못 받았다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얘를 400프랑 뭐 이렇게 정해놓으면 어때요? 복합운송인이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섞었어요. 절충을 해서 250이라는 단일 체계를 정해놨어요. 단일 체계를 정해놓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착했는데 판명이 안 나요. 판명이 안 나면 그냥 이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판명이 났는데 여기 해상에서 망가진 거다. 그러면 뭐가 더 높아요? 얘가 더 높죠. 이걸 적용해요. 근데 판명이 났는데 얘가 더 높네? 그러면은 그걸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다 모르겠다 싶으면은 정해놓은 단위를 따라가고 아니면은 이제 그 구간이 판명이 된다 해도 뭐 그 구간에 적용되는 비용이 더 높을 경우에만 그 구간의 법률을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절충식 책임 체계다라는 거고요. MT 조약의 책임 체계가 바로 이거예요. MT 조약 책임 체계에서 밑에 동그라미 3번에 MT 조약 참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종 책임 체계 보셨고요. 단일 책임 체계 뭐예요? 전 운송기관을 동일한 책임 체계에 따라서. 그리고 절충식은 뭐다? modified라고 해서 일괄적인 책임 원칙에 따르되 구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 그 협약마다 국제 규칙마다 정해지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보셔야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임 원칙이 해상, 육상, 항공해서 항공이 제일 엄격하고 받을 수 있는 돈도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합운송인의 책임 체계가 이제 여러 방식으로 나눠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복합운송증권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